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합기공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합니다. 여기서 여기죠. 합기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 족보 기출문제 공략집 해가지고 합기공이란 약자인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합기공이라서 이렇게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정도인가? 그때 좀 한번 냈다가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다 대체하다가 이제 한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다시 이 과목으로 이 책으로 다 다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는 가장 시험 문제에서 잘 나는 거 중요한 거 그거 위주로만 정리하면서 옆에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거 또 자주 나는 빈출 지문에 대해서 나오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나오고 밑에 보면 기출 문제들 실제로 시험 문제 났던 것들 그것도 밑에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좀 다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약집하고 이런 어떤 핵심 지문들도 뒤에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면 충분할까? 예, 뒤집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60점 목표하는 거 얼마든지 넘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더냐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짧게 잘려서 강의를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길게 하다 보면 지금 분량으로 보면 한 과목이 1시간 이상씩 넘어갈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1시간 이상씩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잘라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쉬면서 나머지 옆에 있던 빈출 오답 지문도 읽어보고 더 깊이 있는 것도 읽어보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거기 현재 진도 나가는 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번 강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나머지 내용 다 볼 수 있도록 좀 짧게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54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 544부터 시작되죠. 자, 54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원래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여기서 개념 정의를 안 했는데 뭘 보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더냐? 자,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이런 뜻이거든요. 두 단어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부동산 공법을 한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민법 제 99조에서 용어 정의라고 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들,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들을 뭐라 부르자? 그걸 부동산이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다. 여기 공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공법. 바로 누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 하는 내용?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이게 공법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야 이런 건 네 멋대로 하지 마라고 규제합니다. 만약에 위반했다 처벌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걸 그걸 뭐란다? 그게 공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 하면 무슨 뜻이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자기 거라고 지멋대로 함부로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답니다. 국민들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들. 자기 땅인데도 아무 건축물이나 함부로 지을 수 없도록 하고 건축물 지을 때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을 갖춰서 지어야 되고 그런 걸 시시콜콜하게 다 규제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무슨 법이라 하자? 부동산 공법이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부동산 공법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현재 추정컨대 약 13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130개 되는 법률을 다 공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중에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부동산 공법 여기까지만 시험 보자 6개 법률만 시험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개만 부동산 공법 시험범에 들어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6개 법률만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시험범에 들어가는 부동산공법 과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세 번째는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는 건축법. 다섯 번째는 주택법. 마지막 무슨 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의 시험 과목으로 하자라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들이죠. 뭐다? 국토이계 및 이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간단히 정리해보죠.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무슨 뜻이 되냐? 법률 제목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어디에다가? 국토에다 뭐부터 수립하자? 계획부터 수립하자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왜 수립하죠? 먼저 사전에 미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면 그게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국토에다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먼저 이용을 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맞춰 이용, 개발, 보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란 말 그대로 도시를 뭐하자? 개발하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도시 만드는 것들. 저기 옛날에 성남시 안에 뭐 있었죠? 성남시 그 안에다가 우리 신도시 만들었잖아. 분당 신도시라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저쪽 일산 신도시 만들었죠. 또 저쪽 부천에 중동 신도시라고 만들었죠. 또 안양에다가 거기다가 또 신도시, 또 어디에도 안양에 있는 게 뭐죠? 평촌 있는 평촌 신도시. 바로 그 옆에다가 군포에 있는 3번 신도시까지 해서 우리가 그걸 제1기 신도시라고 하죠. 자, 1기 신도시는 뭐뭐 있었죠? 저쪽에 넣어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요 5개를 1기 신도시랍니다.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걸 무슨 법이라 한다? 그걸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 도시개발법에서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무슨 말이다?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데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법,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죠.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바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죠? 노후 불량화됩니다. 그럼 노후 불량화돼서 낡은 건축물들이 밀집되는죠. 그런 데만 철거하고 거기를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하면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그런 사업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무슨 사업 있죠? 바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을 다루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그런 사업을 한마디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 정비사업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법률을 무슨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 무슨 법? 건축법. 또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지을 때 그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게 되는데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을 져야 되고 그때 건설되는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법? 주택법. 마지막 농지는 함부로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나 이용이나 또는 보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무슨 법? 농지법. 이렇게 6개가 우리 부동산권법에 들어가는 시험법에 들어가는 6개 법률이더라. 요거 첫 번째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가 나온다?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어느 법이든지 항상 제일 앞에 용어에 관련된 것들이 정의가 나오죠. 정의하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계획과 관련된 파트가 나옵니다.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잖아. 그럼 계획과 관련된 게 나오죠. 이때 계획은 크게 여기서는 3가지 계획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 듣지 못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다? 용어부터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용어부터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익숙해지지 이거 한 번만 읽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까지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죠?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뭐겠죠?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개발과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 개발행위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다는 얘기야? 개발행위라서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럼 새로 도로, 공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이미 개발들이 다 돼가지고 도로 만들 공간이 없어, 학교 지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데는 개발행위 하는 걸 작게 합니다. 야, 여기는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니까 도로나 상하수 같은 걸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너 건물 작게 지어라.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여기는 건축물을 작게 짓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부터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을 너희들도 일부 좀 부담하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 안에 개발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여기 개발함으로써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 비용 좀 너희들이 부담하랍니다. 그런 구역을 뭐란다? 기반시설을 뭐한다?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이게 개발과 관련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그 밖의 사항 해가지고 그 밖의 사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면, 즉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함부로 출입하지 말랍니다. 그런 거 출입에 관련된 규제를 다룬다. 이게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문제들, 출입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일정한 기간은 청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나? 괜찮아요? 바꿀까? 조금 빼보자. 무슨 사유가 있다? 청문 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청문이라는 건 뭐냐? 어떤 권한을 부여하려는 건데 어떤 권한을 부여해줬어. 근데 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어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권한 부여한 걸 뭐 할까?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때 그냥 무대뽀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왜 고지를 했니? 라고 한번 들어보고 그게 정당한 사유였다고 판명되면 그때는 좀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순실이가 국정농단했다고 그러잖아.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보자는요. 너 왜 고지를 했니? 들어봤더니 그래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좀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무슨 절차란다? 이것은 청문 절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 국토의 개미 ing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용어 정의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544페이지 보면 2장에서 알아야 될 핵심 용어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있죠? 광역 도시계획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광역이라는 개념은 광역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죠? 넓을 광자 지역 역자입니다.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럼 이때 넓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행정 조직에서는요, 어떤 게 있다냐?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먼저 하나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무슨 개념이 있다?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그럼 이 관할구역이라는 건 뭘까? 내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구역이다.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조폭들끼리도 관할구역 있잖아. 이쪽 동대문파, 서대문파. 그래서 동대문 쪽은 내가 관할한다. 서대문 쪽은 내가 관할한다. 종로는 내가 관할한다. 종로파. 뭐 지금도 그런 패거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폭들도 지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때 행정청이 지들이 다스리고 거느리는 구역을 관할구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질까? 크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 그 다음에 군, 이렇게 6개를 우리 부동산공법에서는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럼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겠다? 서울특별시. 특별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뭐가 된다? 하나의 관할구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광역시는 뭐죠? 우리나라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 6개 광역시를 뭐라 부르자? 그게 광역시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의 광역시를 뭐라 부른다? 그것도 관할구역으로 부르자는 얘기죠. 그럼 특별자치시는 어디죠? 바로 세종시를 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걸 특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만 별도로 특별자치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 또는 군. 이거는 어디 밑에 있는 거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들이 있는 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평택시. 시들 있죠? 또 뭐 있죠? 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거기도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때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을 각각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럼 관할구역은 내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구역이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그런 구역이 관할구역의 개념이 되죠. 그럼 이때 광역 도시계획이 되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그게 광역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서울특별시인데 이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될까요? 광역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관할구역의 개념이니까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역이죠. 이거는 광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광역이죠?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여기다 성남시를 포함시킬 때, 그럼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까지 포함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광역이란 개념이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 그때면 걸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된다? 광역이란 개념이 된다는 것.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나의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 여기다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부터 성남시까지 이렇게 걸치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계획이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먼저 지정해 줍니다. 그때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이 구역을 지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 부른다.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뜻을 씁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광역계획권이라 부르고 그 광역계획권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광역도시의 특성은 지금 당장 저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저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미리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이 광역계획권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한마디로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거기 써 있는 광역도시라는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첫째, 광역계획권이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랬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귀들 알아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공법의 어려운 건 용어부터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부동산공법의 첫걸음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즉 이렇게 둘 걸쳐서 그때 이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하고 되어 있죠. 이 도시군 계획은요. 사실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다? 바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관역에 걸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면 광역도시 되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한다고 그랬지 반드시 자기 관역에서만 수립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인접한 관역에도 포함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기 관에서 수립한다. 이때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을 말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때 이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는 건데 이 군은요. 또 하나 군이 있습니다. 어디도 군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거기만 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다? 광역시에도
군이 들어있는 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저기 부산에 가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기도 기장군이라 군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이 광역시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광역시 속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안 쓴다 안 합니다. 따라서 여기 군 해놓고 여기다 뭐로 썼더냐? 이때 군 괄호 열고 광역시 군은 뭐 된다? 체외란 말을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광역시 군은 체외. 다시 말하면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럼 뭐가 관할구역이야? 광역시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고 즉 인천광역시라는 이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고 인천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여기 강화군, 옹진군이라는 이 군이 있는데 이건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다? 인천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요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를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따라서 군하면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을 말하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거는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인데 광역시군은 제외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기 관할구역에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이거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한다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에 대해서 뭐한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다시 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이니까 여기로 따지면 어디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여기는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수립할까?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건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서부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남부권은 어떻게 하고 북부권은 어떻게 하고 중부권은 어떻게 하는지 굵직굵직하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굵직굵직하게 크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어떤 걸 배치할 것이냐 요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당장 우리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구체적인 건 안 들어있고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말 썼잖아.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지금 당장 우리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얘기 아니고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미래 종합 청사진이 들어있는 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서울특별시의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데 다 들어있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 그럼 이런 기본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됩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서울특별시 도시군이 먼저 나오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 나온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는 역할은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뭐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라고 됐죠.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더라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무슨 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마디로 말하십시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인 무슨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거기 추가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한다. 이 자기 관할구역, 즉 서울특별시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안 돼. 서울특별시의 일부를 여기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싶더라. 그러면 요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게 무슨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즉 이때 지구라고 하는 건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 붙는 명칭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교지구, 동탄지구 이런 식으로 어디 개발되는 데가 보면 거기만 무슨 지구라고 돼서 부산에 가니까 동부산지구라고 돼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다. 그죠? 그래서 개발되는 지역만 이렇게 무슨 지구라고 붙이는데 바로 그 특정한 그런 지구만,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단위라는 건 고기만 이렇게 묶어서 고기만 이렇게 묶는 걸 하나의 단위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특정 지구에서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여기서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지정할까?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바로 무슨 뜻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즉 지구 단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고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이게 지정되고 나면 이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이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에서 수립하는 게, 그게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자기 관할구의 전분한대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기 관할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그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여기 일부란 말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또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말이 있죠. 참 말 길다. 그죠? 어렵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입지를 규제하는 걸 최소화하는 구역.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건 어떤 것들을, 건축물 같은 걸 지려가는데 여러분들 상가 같은 걸 구할 때 뭐라죠? 어디다가 상가를 구하면 장사가 잘 될까? 이러잖아.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를 구할 때는 첫 번째도 입지요, 두 번째도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손님이 와야 뭐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입지를 잘못 선정했다가는 거기서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한 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위치, 어디에다 선정할 것이냐, 어디에다 그런 걸 할 것이냐, 그 위치를 말한다. 그걸 입지를 하는데, 그런 입지 규제를 뭐 한다? 최소화시키겠대. 그래서 입지 규제하는 걸 최소화하는 구역인데,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입지 규제 최소는 뭐 하는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이때 도시 정비를 촉진한다는 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서 다시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쪄서 거기 기능을 다시 향상시키자. 이게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또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말은 원래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 같은 데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상권이 발달됐었던 건 사실이었어. 근데 세월이 흘러버리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를 하지 않고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심이었던 지역이 황폐화되면서 오히려 주변적으로 이동하면서 그쪽이 되면서 여기는 옛날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다시 뭐자? 거기서 새로 정비하는 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다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행되는 게 무슨 계획에서 이루어진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바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모아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로 어떤 데죠? 역세권 지역 같은데, 그런 역세권이 있는데 또는 도심 또는 부도심 지역들, 그런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만 골라서 새로 개발하라. 이런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죠. 또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공법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다? 용도지역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접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뭐 하는 지역일까?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또는 토지 이용을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들어. 그런데 평생 토지를 가져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뭐 하는 거다? 전 국토를 나누는 겁니다.
총 몇 개로 나누느냐? 21개 구역으로 나눠버립니다. 21개 구역으로 나눠놓고 그 21개 구역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요런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고 그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지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것,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 제한이 있고 건폐율 제한, 용적률 같은 그런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을 살 때는요, 그 땅에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땅이나 사가지고 내가 짓고 싶은 거 짓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짓고 싶은 건축물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고 그 21개 용도지마다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못 짓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규모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보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이런 걸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기보다 용도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가시고, 또 하나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거기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라고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면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서로 겹쳐서 지정되는 건 안 됩니다. 중복이라는 건 겹치는 지역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된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 개념 정리까지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란다? 기반시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몇 가지 있어? 그거 나중에 나오는데 7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은 사람이 살아가 꼭 필요한 거. 제일 대표적인 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이런 시설들. 그럼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건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걸 무슨 시설한다? 기반시설이 안 돼. 이게 종류가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뭐 하고 싶다? 설치하고 싶더라. 여기다 도로 만들고 싶다. 여기다 공원 조성하고 싶다. 여기다 학교 짓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한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부터? 어떤 그 계획 중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 무슨 게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합니다. 그때 기반시설 중에 그런 도로 같은 걸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무슨 시설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됐다. 여기는 도로 낼 땅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이런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다가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게 뭐가 된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구체화되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바로 도로 낼 땅이다. 여기가 바로 공원 조성할 땅이다. 여기가 학교 지을 땅이다. 라고 하면 이걸 다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 설치한 겁니까?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되는 상태입니까?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 공원 조성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된 상태이지 아직 만든 거 아니죠.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란다? 그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붙이면 돼. 이쪽으로 빼서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무슨 자만 붙이자? 사업자만 붙이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따 수업 끝나고 가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공사는 아저씨에게 뭐라? 인사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아저씨, 이 따스한 봄날에 도로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건 저 세상 사람들 인사법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디죠? 부동산 공법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자? 아저씨, 이 따스한 봄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신다. 참 어렵다 말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게 도로공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한 거와 같은 그게 부동산 공법적 용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말고 아까 신도시 만드는 사업 있었죠? 바로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었죠?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했었죠. 도시개발 사업과 이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이게 무슨 사업이 될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셋을 합쳐서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금부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면 몇 가지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셋을 합쳐서 여기서부터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르고 이건 공적 개발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건 사적 개발행위가 아니야.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의 성격으로서 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 계획사업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쭉 일단 정리해 두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고 그 옆에 이제 총칙해가지고 계획의 위계질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계획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 되냐. 계획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십시오. 계획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있다. 그럼 밑에 있는 하위계획은 위에 있는 상위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한다.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상위계획이 어떤 게 상위일까? 여기서만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만 보면 어떤 게 상위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밑에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된다? 그건 부합해야 된다.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는 안 써놨는데 무슨 계획도 있더냐? 국가계획도 있어요. 이 위에 또 하나 뭐 있다?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게 국가계획이야.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에서 수립했는데 그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 중에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했는데 즉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국가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일 높은 게 뭐더냐? 국가계획이 제일 높습니다.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제일 높아. 그래서 밑에는 그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은 위에는 광역도시에 부합해야 된다. 하여튼 밑에 있는 계획들은 지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국가계획과 광역도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위에는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 이것도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 잘 나는지 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국토의 용도 구분해서 국토를 아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럼 국토를 용도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오느냐? 용도 구분하건 용도지역으로 크게 나눈 거야. 전 국토를 크게 보면 뭐로 나눈다고?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이쪽 무슨 지역? 관리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이렇게 국토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서 자보지역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뭐하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자, 관리지역은 좀 이따 정해야 돼. 농림지역은 뭐하는 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로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뭐라 하냐? 거기는 내가 농업진흥지역이라 해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또는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건 보전산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 주로 뭐로 지정된다? 이런 지역을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지정할까? 농림업을 진입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걸 농림지역하고 돼 있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등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수해 생상문이라고 하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화 및 문화재는 보존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는 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한답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왜 지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니면서 그것에 각각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하자.
즉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지역도 아니고 그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들, 그 중간 지대를 우리 뭐라 보자? 그걸 관리지역이라고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들어가죠.